시작해서 이런 문학 작품들 내지는 그 코멘터리, 그러니까 논서가 인도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만들어진 논서를 중국인들이 그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즉 자기가 주석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헌들, 그러니까 불교 문헌의 종류라는 것이 중국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양이 방대해져요. 양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나라 때 진제 스님이 마명보살께서 쓰신 대승기신론이라는 불교 논서를 갖고 들어와서 양나라 때 진제 스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정영사 회원이라는 스님 또는 담연이라는 중국 스님이 해석, 주석서를 쓰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원효 스님께서 또 기신론의 주석서를 쓰십니다. 또 시간 지나면 그 중국 화엄종 3대 조사인 현수 법장 스님께서 또 기신론 의기라는 주석서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면서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경전과 논서만 가지고 그 불교 문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이게 범주도 늘고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그것들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왜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랑 저기서 말씀하신 거랑 내용이 다르지? 중국 불교인들은, 동아시아 불교인들은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경전 목록 리스트를 쭉 만들고요. 거기에서 그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이건 부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신 거, 부처님 직설이구나 해서 진경이라는 파트를 잡아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전이나 논서, 그러니까 경전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진짜 부처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해요. 두 번째, 인도에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중국에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하면 의심간단해서 의경이라는 파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전들은 잘 모르겠는데 해서 의심이 가는데 인도에서 만든 것인지 중국에서 직접 만든 것인지 헷갈린다, 의심간다 해서 의경이라는 파트를 만들어서 넣고요. 아, 이건 확실히 중국에서 만든 거, 이거는 인도 원전 없어, 이럴 경우에는 위경,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가짜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위경이라는 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분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위경에 들어가는 경전 중에 혹시 생각나실 만한 거 있을까요? 뭐 찍어볼까요? 그렇죠. 네. 불설부모원정경 또는 우람분경. 왜냐하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자기 사상, 자기 문화, 자기 역사가 2000년 넘게 유지되던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한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중국 고대,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상도 있고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2000년 동안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되고 또 임금님, 그러니까 황제 국가에는 충성해야 되고 친구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 윤리로서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몇천 년이 유지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소중한 부모님께서 내려주신 이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리고 옷도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스님 라오스나 뭐 태국 가셔서 스님들 보셔도 이렇게 어깨 드러내고 해도 가사 수하셔서 그러시구나, 율장에 나온 대로 여기는 스님들이 3일을 그대로 수하셔갖고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그리고 뭐 지금 밖에 나가서 보셔도 옷차림들 보면은 날이 더워지니까 아주 그냥 과감한 옷차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상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깨를 드러내도. 근데 2000년 전 중국이나 1600년 전 한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어깨를 드러낸 이상한 천으로 막 몸을 감싼, 가사인지도 몰라요. 율장에서 부처님 입으라고 하신 대로 스님들이 입은 건지도 모르고 이상한 복색을 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더구나 출가를 해서 모여 산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나와서 집을 나와서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인데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촬영 중이라서 막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인디애나 존스 3 보고 도반스님들을 열심히
꼬드겼어요. 꼬셔갖고 요르단 인디아나 존스 3 촬영한 페트라 구경하러 다녀왔는데 정말 요르단은 그래도 이슬람 국가 중에서 좀 이슬람이 아주 스트릭한 나라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 기독교인구 한 15%는 되더라고요. 여자들 차도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까만 게 아니라 히잡 이렇게 그냥 스카프 같은 것만 두르면 되는 그런 나라이고 또 거의 관광으로 먹고 사는 국가이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한테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부드러운 유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페트라 구경하러 갔다가 정말로 여자인데 머리카락이 왜 없어요 얘기를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잔데 머리카락이 물론 이제 없는 건 아니고 짧은 거지만 없다. 이 모습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르단과 한참에 마침 신호분이 쿠웨이트에서 외교관이셔갖고 요르단까지 왔는데 쿠웨이트도 오세요. 해서 또 갔어요. 이미그레이션도 통과 못 하겠더라고요. 출입국 심사에서부터 들어갔을 수도 없어요. 여잔데 어떻게 머리카락이 저 혼자도 아니고 도반스님들까지 같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접하지 못한 문화, 그러니까 자기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와 사상 하에서 새로운 것들,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의 사람들, 그리고 사상, 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스님 하면 무조건 삭발하고 가사장삼 수하고 이게 당연한 거지만 처음 불교를 받아들인 중국인들,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중국인 스님이 들어왔을 때, 일본에 처음으로 백제에서 스님들이 불상 가지고 갔을 때 중국인들, 한국인들, 일본인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이해했을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불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완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경전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법원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 은중경. 불교에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효도하라고 하셨어 라는 경전을 중국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너네만 효도하는 거 아니야. 유교에서 효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거 있어 하고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효도하는 거에서 지나서 스님들한테 가사 공양하고 스님들을 이렇게 공양하면 그것도 날짜 지정돼 있죠. 음력 7월 15일에 하면 돌아가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옥에 빠져있는 조상들까지 다 제도될 거야. 오란 분경. 이런 것들을 중국 불교인들이 어떤 만들어내죠. 이런 경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 목록에서 이제 진경이나 의경이 아닌 위경 파트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경록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경전 목록에서 진경 파트에 넣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말씀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한 이해,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가 이렇다. 그 결과물로 경록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경전을 모았다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전해서 중경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스님들이 삭발하고 나서 이제 처음 스님 돼서 공부할 때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약 4년 동안 강원이라는 전통 교육기관, 물론 이제 지금은 동국대 불교학부나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공부 4년 해도 이제 되지만 어쨌든 한국불교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는 강원에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면 과목이 참 여러 개가 있는데 치문 경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년째 이제 화엄경 배울 때까지 쭉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스님들도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시켜요. 뭐 영어라든가 이제 이런 게 강원에서도 전통 교육기관인 강원에서도 공부를 하거든요.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뭐 중국 불교사 이런 거 하는데 그럴 경우에 치문에서부터 이제 화엄까지 불교 안의 과목을 공부하면 내전을 익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영어나 불교사 이런 거 공부하면 그런 과목들은 외전이다, 불교 바깥의 것이다 이런 표현을 전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 목록에 나와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중경록이라는 표현도 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안에 있는 문헌이다 해서 내전록 이런 말도 쓰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석존의 가르침을 모았다 해서 석교록이라고 쓴다던가 부처님 가르침 즉 법보이기 때문에 뭐 법보록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봤던 것처럼 그 경률론 이외에도 다양한 불교 문헌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중국에 그 유통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화 시켜서 이해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경록. 굉장히 특이한 그 인도 불교에 그럼 하나 또 정해놓고 물어볼까요? 인도 불교에 경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 정해놓고 그렇게만 물어본다고. 네, 경록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도 불교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부처님 계셨고 가르침을 펼치셨고 그 반열반해지셨고 직후에 제자들이 그 부처님 말씀을 전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분석적으로 공부하는 아비달마 논서들이 생겨났고 이후에 그 다시 수행으로 부처님과 같은 수행으로 돌아가자 하는 대승경전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시간적인 순서를 이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내용상에 상충되는 부분들 불교 교리 안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이것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불교 교리가 또는 불교 경전이 만들어져서 생긴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그 중국인들처럼 아 왜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랑 저기서 말씀하신 거랑 달라서 이렇게 골아프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도 불교에서는 중국 불교, 동아시아 불교에서 나온 것처럼 경전 목록, 경록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경록에는 어떤 내용들을 넣었을까? 입 좀 떼실 때 되셨죠? 네. 어떤 것들을 넣었을까? 한번 그 뒤에 있는 도반님들하고 앞뒤로 또 의논해 보세요. 경록에 뭘 집어넣었을까요? 경전 제목은 당연히 들어갔어요. 누가 지었나 들어갔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경록인데 거기에 막 내용까지 물어보니까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견 하나 드려도 되겠어요? 네. 시작하실 때 네. 스님께서 이게 뭐 한 학기 강좌 내용이고 네. 48시간을 지금 4시간에 압축해서 네. 하는데 일반 대학원 학생들은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